긴 밤시 새우고 불림마다 노래로 듣는 대한민국 백년사 제10부 세계와 통하는 K-팝.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배우 정인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우 정소연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19년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노래로 듣는 대한민국 백년사라는 제목의 오디오 콘텐츠를 만들게 됐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마련한 이 콘텐츠가 우리 말과 문화, 역사를 가르치는 현장에서 또 한국의 노래를 듣고 싶은 분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인이 자주 들었고 즐겨 불렀던 노래들을 모아 소개하고 있는데 어느새 마지막 순서가 다 되어갑니다. 노래로 듣는 대한민국 백년사 제10부 세계와 통하는 K-팝인데요. 이번 이야기는 우리의 가까운 과거 그리고 오늘의 우리 대중가요의 위상을 이야기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1990년대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1990년대에는 대중가요가 활발하게 성장한 시기인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앞선 순서에서 언급했지만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과 함께 스스로 민주화를 이뤄낸 나라입니다.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 중 2차 대전 이후 그 두 가지를 다 성공한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88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한국인들은 큰 자부심을 갖게 됐고 문화적으로도 큰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 대중가요의 양적, 질적 팽창기가 열린 거죠. 1991년 등장한 신승우는 90년대 발라드 부흥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노래가 미소 속에 비친 그대였죠.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그보다 더 진한 향기가 너는 별빛보다 환하진 않지만 그보다 더 따사로워 탁자 위에 놓인 너의 사진을 보며 슬픈 목소리로 불러보지만 아무 말도 없는 그대 나만을 바라보며 변함없는 미소를 주네. 이문세와 변진섭의 뒤를 이어 등장한 신승훈. 자신의 노래의 대부분을 스스로 작사, 작곡했는데요. 발라드의 황제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90년대 대중가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웁니다. 90년대 초반은 발라드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물질적 풍요 속에 찾아온 발라드의 시대를 감성의 과잉이라 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발라드 가수들이 등장했는데요. 당시 FM 라디오 방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LP보다 음질이 좋고 부피가 작아진 CD의 보급이 가져온 현상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높아진 음질로 발라드 음악을 감상하기가 더 좋았겠죠. 그런데 대중가요계에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이 앞으로 벌어질 어마어마한 일들의 시작이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국 대중가요는 서태지 이전과 서태지 이후로 나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 1집에 실린 노래 듣겠습니다.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을 한다는 말을 못했어. 어쨌거나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어. 그때 나는 무엇 하고 있었나. 그 미소는 너무 아름다웠어. 난 정말 그대만을 좋아했어. 이 밤이 흐르면 그대 떠나는 모습으로 하고 마지막 키스에 슬픈 마음 정말 떠나는가. 내 몸속에 젖어있는 너의 많은 숨결 그 미소 그 눈물 그 알 수 없는 만큼의 마음 그리고 또 만큼의 마음 그 어렵다는 편지를 쓰지 않아도 돼 너의 치실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직도 마음속에 내가 있나요. 나는 그대의 영원한 난 정말 그대만을 좋아했어. 나에게 이 노래가 1992년 그 시절에는 엄청난 파격이었다고 하죠. 듣도 보도 못한 형식. 그들만의 독특한 스타일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서태지는 탄탄한 기본기와 실력을 가진 리더였는데요. 락그룹 신화위에서 베이스 기타를 치던 서태지가 직접 노래를 작곡해 노래를 불렀고 이준호와 양현석 두 사람은 안무를 담당했죠. 서태지와 아이들은
댄스와 랩을 대중화시키면서 일종의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파격적인 음악과 댄스도 새로웠지만 컴백홈, 하여가, 교실 이데아 등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역시 그동안의 대중가요가 피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서태지와 아이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정신은 민주주의라는 토양에서 싹튼 도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995년 발표한 서태지와 아이들의 4집 앨범은 선주문만 100만 장이 넘어섰는데 거기에 수록된 시대 유감이란 노래에 대해 공연윤리위원회가 가사 수정을 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서태지와 아이들은 가사를 삭제한 후 은퇴를 선언해버립니다. 결국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유감 가사 삭제 사건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헌법재판소가 사전심의는 위헌이란 판결을 내리면서 대중가요에 대한 사전심의가 폐지됩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던진 울림은 컸습니다. 그리고 가요계에는 악동 이미지의 DJ DOC라는 이름의 반항아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메시지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일탈을 주장합니다. DJ DOC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하죠. 1994년 발표한 노래입니다. 머피의 법칙 듣겠습니다. 돈 싫어 명예 싫어 나분한 음악 우린 정말 싫어 펑키 비트에 신나는 댄스 노래하는 장렬히 래퍼 스타일 래퍼 조용 우리들은 DOC DJ 친구들과 미팅을 갔었지 뚱뚱하고 못생긴 애 있길래 와 쟤만 빼고 다른 애는 다 괜찮아 그러면 꼭 걔랑 나랑 짝이 되지 내가 맘에 들어 하는 여자들은 꼭 내 친구 여자친구이거나 우리 형 애인 형 친구 애인 아니면 꼭 동동동 본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나는 도대체 되는 일이 하나 없는지 언제쯤 내게도 기가 막힌 그런 눈부신 여자친구 하나 생길까 세상 모든 게 다 내 뜻과 어긋나 힘들게 날 하여도 내가 꿈꿔온 내 사랑은 너 위에
김창렬, 이하늘, 정재용 세 사람으로 구성된 DJ DOC는 악동의 이미지로 나름 그들만의 방식으로 진보적인 음악을 한 친구들입니다. 음악은 힙합 장르였고요. 노래 가사는 파격적이었어요. 여름 교복 바지가 반바지였으면 좋겠다는 DOC와 함께 춤을 이란 노래가 기억이 납니다. 일종의 고정관념에 대한 정면 공격을 유쾌한 가사와 신나는 리듬으로 풀어내 발표하는 노래마다 히트하면서 DJ DOC는 가장 대중적인 90년대 가수로 떠오릅니다. 풍요롭고 언론의 자유가 열리니 이런 대중음악인들도 나온 거죠. 1995년 10월에는 동물원이라는 직장인 밴드가 6집을 발표하는데요. 각종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곡이 바로 널 사랑하겠어라는 발라드 곡이었습니다. 김창기, 유준열, 박경찬, 박기영, 배영길 등 모두 다른 직업을 갖고 가수 생활을 겸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노래 들어보죠. 내 뜨거운 입술이 너의 부드러운 입술에 닿길 원해. 내 사랑이 너의 가슴에 전해지도록 아직도 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어려운 얘기로 너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도 있어. 그 흔한 유희로 이 밤을 보낼 수도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이제는 알아줬으면 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이 노래는 큰 인기를 끌었고 결혼식 축가로도 유명했죠. 워낙 많은 가수가 리메이크를 해서 유명한 노래가 되었어요. 2015년 드라마 응답하라 1994로도 널리 알려진 곡입니다. 널 사랑하겠어라는 노래 가사처럼 그 시절을 사랑하는 한국인들은
경제적 풍요 속에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나날을 이어갔습니다. 돌아보면 90년대 중반까지 그때가 정말 좋았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세계적 위상을 떨치는 데 성공했고, 사회적으로도 군부 시대가 끝나고 1990년대 중반까지 장밋빛 경제가 이어져서 대체로 좋은 시절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는 1995년에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1996년에는 일본에 이어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OECD 회원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게 잘 되어가는 듯 했어요. 하지만 90년대 중반의 풍요는 곧 혹독한 시련을 맞이합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 고속 성장의 후유증이 나타나며 많은 이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90년대 중반 한 설문조사에서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70%가 넘었습니다. 이 또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의 착시 현상이었습니다. 삼저 시대의 호황,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로 차입 경영을 해도 잘 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1997년 외환위기가 찾아오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하루아침에 수십만 명의 실업자가 나타났습니다. 평생 고용은 사라지고 수많은 비정규직이 탄생했던 거죠. 그즈음 외국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들도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풍요의 시대를 열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국가 부도의 위기를 겪게 됐으니까요. 제가 아는 지인은 전화를 걸어와 어떻게 도우면 되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사태가 심각했다는 얘기였죠. 이때 당시 한국에서 벌어진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는 2018년 영화 국가부도의 날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경제 위기가 파도처럼 밀려오던 그때 실무자 역할을 맡은 김혜수 씨의 영화 속 명대사가 생각납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할 것, 끊임없이 사고할 것, 세상을 깨어있는 눈으로 바라볼 것. 하지만 한국인은 강했습니다. 1998년에 금 모으기 운동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들도 국내 송금 운동에 함께하였습니다. 당시 뉴스를 한번 들어보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저희 KBS와 주택은행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모아 수출하자 캠페인 이틀째인 오늘도 오늘은 어제 3.3톤보다 2배나 많은 6.8톤가량의 금이 모아졌습니다. 이틀간 무려 1억 달러 지나드는 10톤 이상의 금이 모아진 셈입니다. 오늘 금을 내놓은 사람 가운데는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금은방에 진열되어 있는 1000돈가량의 금부치를 몽땅 쓸어 담아가지고 온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아왔다는 거, 편안하게 먹고 살아왔다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요거를 한다고 해서 내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좀 국가에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물론 그 당시 모았던 금으로 22억 달러의 대기업 빚을 국민이 대신 갚아줬다는 비판도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방만한 경영으로 겪게 된 외환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은 각자의 장롱 속 추억이 담긴 금부치들을 손해를 감수하며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IMF로 나라 전체가 비상체제였던 시기에 문을 연 국민의 정부는 단기간에 위기를 극복해 2001년에는 IMF 비상체제를 완전히 졸업하게 됩니다. 그 극복 과정에서 수많은 댄스곡이 등장해 국민들의 사기를 끌어올립니다. 영화배우 이정현이 테크노 여전사로 변신하여 가수에 도전하였습니다. 1999년에 발표된 최준영 작사 작곡의 이정현이 노래한 와 듣겠습니다.
네, 그 시절 이정현 씨 인기가 엄청났어요. 손가락 반지 마이크 퍼포먼스로 유명해지기도 했었고요. 복장도 무협지에 나오는 캐릭터처럼 과장됐었는데요. 이정현은 일찌감치 중국에 진출해 한류 바람을 일으킨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 시절 노래들이 자극적이고 강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90년대 중반까지 잔잔한 발라드가 인기를 끌었던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시절이라 센 노래가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IMF 외환 위기에 울적했던 일들을 다 잊게 해준 엄청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집니다.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었습니다. 일본하고 공동 개최한 월드컵이었지만 주인공은 우리였습니다. 태극 전사들은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축구 강국들을 연달아 격파하고 4강에 오르게 되는데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전국에서 500만 명이 거리 응원을 한 것은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을 일입니다. 그 감격적인 순간을 다시 들어보죠. 이번 경기 어떻게 보셨죠? 우리나라가 월드컵 역사상 첫 승을 얻어서 정말 기쁘고요. 정말 오늘 우리 선수들 정말 유럽팀만에서 기죽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싸워서 정말 기쁘고, 이런 페이스라면 다음 주에 있을 미국전이나 포르투갈전도 무난 없다고 반드시 생각하며 기원합니다. 우리 팀 화이팅! 저는 그 당시 한 어린이가 인터뷰한 장면을 잊을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에 태어난 게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저로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듣는 것도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그렇게 마음껏 외쳐보고 감격했던 것이 처음이라는 어르신도 계셨어요. 2002년 월드컵은 우리에게 어떤 자신감을 가져다 준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그 후 세계와 소통하고 경쟁하면서 한국 대중가요는 더욱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그 선두주자는 2004년에 데뷔한 동방신기였습니다. H.O.T의 뒤를 이어 등장한 동방신기의 인기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지금은 윤호와 창민 두 사람만 멤버로 남아있지만 여전히 폭넓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K-팝은 완전히 서구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양적인 것도 아닌 새로운 것이라 평가받습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박성서 씨는 K-팝에는 서구에서 온 대중음악이 한국의 토양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보다 진일보한 콘텐츠로 발전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 얘기를 들어보죠. K-팝이라는 장르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보통 음악의 3요소라고 말하죠. 멜로디, 리듬, 코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리듬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댄스 음악이 주축을 이루는 그런 음악이 K-팝이에요. 구성면에서도 퍼포먼스가 매우 드라마틱하고 그 빈틈이 없죠. 그 때문에 그 K-팝은 빈틈이 없고 재미있다, 이런 공식이 성립되어 있는데,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겁지만 따라 부르다 보면은 더욱 빠져드는 그런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흔히들 그 댄스 음악은 음악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댄스 음악이야말로 대중음악의 기본이자 진정성을 갖는 장르입니다. 춤과 노래는 어떤 세계의 만국 공통어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현재 K-팝은 동양음악과 서양음악이 합쳐진 그런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매우 새롭고 독창적이고 또 경쾌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K-팝이 가지는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2007년 H.O.T, 이정현 등 1세대 K-팝 스타들이 지나간 자리에 2세대 K-팝 스타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원더걸스, 소녀시대, 카라 같은 아이돌 그룹이 맹활약을 하는데요. 원더걸스의 텔미라는 곡은
국내에서의 인기를 뛰어넘어 미국 빌보드 차트 76위에 올랐고 노바디라는 곡은 중화권과 동남아에서 원더걸스 열풍을 몰고 왔습니다. 원더걸스는 미국에 본격 진출해서 장기간의 북미 대륙 순회 투어를 할 정도로 바깥 세상에 우리의 이 K-팝을 열심히 알린 아이돌 그룹이었습니다. 너도 날 좋아할 줄은 몰랐어. 어쩌면 좋아. 너는 나 좋아. 꿈만 같았어. 나 내 자신을 자꾸 꼬집어봐. 너는 나 좋아. 네가 날 혹시 안 좋아할까봐 혼자 얼마나 해태운지 몰라. 그런데 네가 날 사랑한다니 어머 다시 한번 말해봐. Tell me, tell me, tell me 나를 사랑한다고 날 기다려왔다고. Tell me, tell me, tell me 내가 필요하단 말해줘요. Tell me, tell me, tell me 자꾸만 듣고 싶어 계속 내게 말해줘. Tell me, tell me, tell me 꿈이 아니라고 말해줘요. 어쩜 내 가슴이 이렇게 뛰니. 가슴이 정말 터질 것 같아. 네가 나 볼 때면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전기가 올라. 얼마나 오래 기다린지 몰라. 얼마나 오래 꿈꿨는지 몰라. 그런데 네가 날 사랑한다니 어머 다시 한번 말해봐. Tell me, tell me, tell me 나를 사랑한다고 날 기다려왔다고. Tell me, tell me, tell me 내가 필요하단 말해줘요. Tell me, tell me, tell me 자꾸만 듣고 싶어 계속 내게 말해줘. Tell me, tell me, tell me 꿈이 아니라고 말해줘요. Slave to the rhythm. Slave to the rhythm. I know you gonna dig this. Slave to the rhythm. Slave to the rhythm. I know you gonna dig this. Tell me you want me to. Tell me you love me too. 얼마나 오래 기다린지 몰라. 얼마나 오래 꿈꿨는지 몰라. 그런데 네가 날 사랑한다니 어머 다시 한번 말해봐. Tell me, tell me, tell me 나를 사랑한다고 날 기다려왔다고. Tell me, tell me, tell me 내가 필요하단 말해줘요. Tell me, tell me, tell me 자꾸만 듣고 싶어 계속 내게 말해줘. Tell me, tell me, tell me 꿈이 아니라고 말해줘요. Tell me, tell me, tell me. 그 시기에 등장한 아이돌 가수들의 특징은 이 기존의 일본, 중국, 태국 등의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남미권을 비롯한 비아시아권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또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서구권에도 열성적인 팬들이 생겨났고 그동안 아시아권에만 진출하던 한국 아이돌 산업이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든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일본 무대에서 특히 강세를 보인 걸그룹이 있었는데 바로 카라라는 걸그룹이었습니다. 네, 카라는 2011년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 43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 여성 아티스트로 1위에 올랐고 2012년에는 일본 골든디스크 대상 5관왕에 오르면서 사실상 일본 대중음악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됩니다.
일본에서 열린 각종 시상식에서 카라는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한 시상식장의 모습 잠깐 들어볼까요? 改めて今のお気持ちをお願いいたします。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일본에서 더욱더 많은 활동을 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이런 또 멋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주얼리를 착용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韓国のトップアーティストカラの皆さんです。どうぞ大きな拍手を迎えてください。 Please welcome Korea's top artist, Kara. 続きましてトロフィーが贈られます。 수상 소감을 한국어로 말하는 카라의 리더 규리의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카라는 실력과 인상을 갖춘 걸그룹으로 통하는데 한때 손 엇갈려 맞잡기가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했지요. 저는 카라에 대한 좋은 기억으로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서로의 손을 교차시켜서 잡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적인 정이 느껴지는 그 모습 때문에 카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고 하죠. 그리고 2007년 활동을 시작한 소녀시대 얘기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녀시대는 SM 엔터테인먼트라는 연예 기획사가 오랜 준비 끝에 탄생시킨 9인조 걸그룹이죠. 기획사의 이 연습생 시스템이라는 것도 SM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소녀시대는 기본기가 탄탄한 걸그룹이었습니다. 멤버들 모두 춤과 노래 둘 다 능숙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연습생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선발해서 집중 트레이닝을 통해 능력이 출중한 스타로 양성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 소식은 해외에도 알려져서 외국인이 연습생 오디션을 보겠다고 한국을 찾아오는 일도 심심찮게 벌어졌습니다. 영국에서 온 샤넌이라는 소녀는 한국어가 유창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세계의 청소년들이 한국의 K-팝을 소비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자신도 한국에 와서 K-팝 음악을 하고 싶다는 꿈을 키우기도 하는데요. K-팝은 이제 한국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대중음악이 됐습니다. 김삼웅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우리 한국의 우리나라의 4,000년 역사상 우리 문화를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공연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세계 유수한 대도시 시민들이 일주일 전부터 노숙을 하면서 표를 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은 그만큼 우리 한국 국민의 우리 한국의 문화의 우수성, 또 우리 젊은이들의 활기찬 그런 모습들, 창조력, 이런 것들은 민주화가 진척이 되면서 정부 권력이 통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발적인, 자활적인, 자율적인 그런 모습을 양심껏, 마음껏, 자율껏 해냈기 때문에 세계에서 공감을 받게 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댄스를 위주로 하는 아이돌 그룹뿐만 아니라 락밴드를 구성해서 세계 무대에 진출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FT 아일랜드가 바로 그들입니다. 4개의 보물섬이란 뜻을 가진 FT 아일랜드는 멤버들의 평균 연령이 17.4세이던 2007년 처음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국내 활동에 이어 2010년 일본 무대에 정식 진출했고 전 세계에 10대부터 5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이 있다고 하죠. 아시아 투어는 물론이고 유럽과 남미 세계 투어로 전 세계가 사랑하는 밴드로 성장합니다. FT 아일랜드의 성공에 이어서 등장한 락밴드가 바로 CN블루입니다. CN블루는 아예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2009년 일본에서 먼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0년 외토리아라는 노래가 발표 2주 만에 가요 차트 1위에 오르면서 실력을 겸비한 밴드로 주목받게 됩니다. CN블루가 태국에서 콘서트를 할 때 얘기인데요. 콘서트 전에
의상 경매를 통해 모인 성금을 전액 태국의 홍수 피해를 돕는 데 기부해서 많은 태국인들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실력과 매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인성에서도 K-팝 스타들이 찬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아게임 폐막식은 CN블루의 공연으로 피날레를 장식했는데요. 당시 CN블루의 공연 모습 잠깐 들어보죠. 그래서 하나가 되자, 하나 되는 아시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는 아시아, 이번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축하 공연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룹 이번 CN블루가 네, 선수단을 위한 공연이죠. 네, 이미 지금 등장을 해서 공연을 시작합니다. 노래는 I'm Sorry입니다. 모르겠어 나 싫다는 네 말을 모르겠어 완전해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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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crazy 간다고 슬픈 저녁이 말고 떠난다고 그냥 너만 말해 완전해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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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crazy 소리 질러 K-팝 열풍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더 큰 성공을 거둔 스타들도 나오고 있죠. 네, 2012년에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큰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 음악 중 사실상 처음으로 전 세계 음악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싸이가 뉴욕까지 가서 TV 생방송에 출연했던 것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All right, who's ready to dance cheesy? Performing the song we've all been waiting for. Here is the South Korean sensation, Psy. If you know the words, say it. What? 오빤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Everybody 나는 사랑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걸 사랑해. 커피 시키도 전에 원샷 때리는 사랑해.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사랑해. 그런 사랑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Say what? 오빤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Sexy lady 오빤 강남 스타일 Sexy lady 정숙해 보이지만 놀 때 노는 여자 이때가 싶으면 묶었던 머리 푸는 여자 가렸지만 웬만한 노출보다 야한 여자 그런 감각적인 여자 Everybody 너는 사랑해 점잖아 보이지만 놀 때 노는 사랑해 내가 되면 완전 미쳐버리는 사랑해 근육보다 사상이 올통벌통한 사랑해 그런 사랑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Let me see you jumping 오빤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Sexy
뛰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Baby baby 나는 뭘 좀 아는 놈 뛰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Baby baby 나는 뭘 좀 아는 놈 What I'm saying NYC make some Gangnam Style. Ladies and gentlemen, Psy, and our plaza will never be the same. This is today on NBC. Oppan Gangnam Style. 또 2013년에는 엑소의 으르렁이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3세대 아이돌 시장의 새 장을 열었고요. 이제 방탄소년단 BTS가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2번 연속으로 기록하고 해외에서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면서 유엔에서 연설까지 하게 됩니다. I'm Kim Namjoon and also RM of BTS. I'm an idol and I'm an artist from a small town in Korea. Like most people, I've made many and plenty mistakes in my life. I have many faults and I have many more fears, but I'm gonna embrace myself as hard as I can. And I'm starting to love myself gradually, just little by little. What is your name? Speak yourself. Thank you very much.
너 상처를 다시 줘 내가 다시 줘 다시 해줘 네가 숨이 나그러 내 하늘 너야 BTS가 유엔에서 연설하는 장면, 그리고 콘서트 현장의 뜨거운 함성 소리였습니다. 네, BTS는 상상하는 그 이상을 넘어서는 아티스트입니다. 우리 K-팝 가수들의 노래와 공연 모습은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쉽게 감상할 수 있고 그 저작권 수익은 유튜브 측에 의해 해당 대중음악인들에게 공정하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재외동포 여러분도 유튜브에 검색하면 언제 어디서나 K-팝 가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날개를 달고 우리 K-팝이 더욱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든 즐기는 이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진심을 다해 즐긴다는 것은 그것에 몰입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BTS가 바로 그 청년들이죠. K-팝뿐만 아니라 한식, 드라마, 영화, 춤, 생활 한복, 태권도 등 우리 문화가 세계에 이렇게 알려지고 그것이 문화 강국이 되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대중음악의 힘은 막강합니다. 마음의 위안과 안정, 감동을 주는 K-팝이 있어서 우리는 진정 행복합니다. 노래는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어느 가수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인생이 길이라면 노래는 길 양옆에 피어난 꽃입니다. 노래 덕분에 인생길이 꽃길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 건강상의 이유로 교황 자리에서 내려온 베네딕토 16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악에는 경계가 없다. 음악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이게 한다. 음악은 전 인류,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소통의 수단입니다. 네, 지금까지 노래로 듣는 대한민국 100년사 제10부 세계와 통하는 K-팝이었는데요. 인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좀 아쉽네요. 예, 그렇습니다. 끝마칠 때가 됐네요. 재외동포재단이 마련한 노래로 듣는 대한민국 100년사. 이 오디오 콘텐츠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750만 재외동포를 하나로 이어주는 소통의 수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셨던 김구 선생님의 문화 강국론을 인용해서 소개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은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는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